자, 이번엔 미국 증시 핫한 이슈들, 핫한 종목들 체크해보는 굿모닝 라이브 시간입니다. 도움말씀의 하나증권의 이성원 PB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트럼프 대통령 참 대단하긴 합니다. 네, 지금 투자자들의 마음을 거의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데 새해 들어서 이게 시즌 한 5쯤 되는 타코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증시 한 줄 평 어떻게 남기실까요? 네,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의 그린란드 관세 보류 뉴스에 이제 3대 지수 모두 반등한 하루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장 초반만 하더라도 이제 그린란드 쪽에 무력 시위를 검토 중이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주가 흐름이 좀 괜찮았었죠. 그런데 장 후반에 나왔었던 이 내용. 트럼프 대통령 결국에는 이제 그린란드에 대한 이 관세를 철회하겠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증시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한 상태고요. 자, 그럼 굿모닝 라이브 이슈픽 톡에서 오늘의 주제들 하나씩 체크해 보시죠. 그린란드 관세 철회 얘기부터 저희가 나눠볼까 하고요. 그리고 월가에서 반도체 비중을 늘려라라는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고 또 중간 선거가 되면 항상 이제 증시가 조정을 받곤 했었죠. 조정 가능성에 대한 얘기까지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참 협상의 달인지 아니면 협박의 달인인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상황이 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간밤에 있었던 이슈들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우선은 이제 트럼프가 이제 유럽 주요국의 정상과 경제 리더들이 이제 참석한 자리에서 이 그린란드에 대한 야욕을 명백하게 드러냈다라고 보고 있고, 네. 실제 이제 장 10시 반에 이제 연설이 나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대마크를 향해서 은혜를 모른다, 이런 식의 언급까지 네, 있어서 그랬었죠. 약간 불안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군사력은 이제 사용하겠다라는 옵션은 배제를 하면서 약간 그래도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었는데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11시 반에 이제 비공개로 정상들이 이제 회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여기서 나왔던 뉴스가 결국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사무총장 마르크 리터와의 이제 회담한 후에 그린란드 및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 프레임워크가 마련됐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2월 1일로 예정이었던 관세 부과를 이제 철회한다고 밝혔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걱정했던 게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유럽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미국채를 매도한다라는 뉴스가 그렇죠. 나왔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줄어들면서 그래도 시장에서는 좀 환호를 했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이제 지난 화요일에 굉장히 이 관세 관련한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하락폭이 좀 컸던 이유가 결국에 이제 덴마크에서 미국 국채를 매도하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근데 사실 이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 미국 국채를 팔겠다고 한 이 덴마크의 연기금이 이 아카데미 캐르펜션이라는 연기금인데요. 네. 사실상 여기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자산의 규모가 250억 달러인데 미국채를 가지고 있는 게 1억 달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으로는 사실 미국 국채와 네. 미국 금리에 대한 영향이 조금 미미할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사실 이것보다 이제 좀 더 이제 이야기 나왔던 거는 결국에 이 덴마크 연기금 행동으로 인해서 EU가 보유했던 이제 8조 달러의 미국 국채나 아니면 미국 주식에 대한 매도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좀 부담으로 다가왔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관세를 이제 철폐하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린란드가 아직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이고 또 트럼프라는 인물을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미국과 유럽이 어떠한 방향으로 이제 계속 딜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결국에 이제 유럽이랑 미국이 서로 얽혀 있는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 어찌 됐든 약간 이제 티격태격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합의점을 찾아서 약간 이제 결국 합의 비슷하게 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는 중간 선거도 또 예정이 돼 있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변수를 너무 많이는 또 만들고 싶지는 않아 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아무래도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제 타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새해 들어서 또다시 타코를 먹이고 있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같이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월가에서 최근 들어서 반도체와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반도체 열기 정말 모처럼 식지 않고 있는데 더 갈 거란 전망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어제도 사실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랑 JP 모건에서 이제 반도체 비중 확대 레포트를 두 군데서나 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다들 너무 주목하고 있는 샌디스크나 마이크론도 오늘 샌디스크 10%까지 오르는 걸 봤고 마이크론도 6% 정도 상승을 하던데 그렇죠. 결국에 공통적으로 이제 이 두 기관에서 했던 말은 GPU에서 메모리로 이제 넘어가고 메모리에서는 또 네트워킹 그리고 네트워킹에서는 뭐 장비나 설계 그리고 소프트웨어까지 전체 밸류 체인으로 이제 번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올해도 다른 섹터보다도 더 아웃퍼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기서 결국 제일 중요했던 거는 메모리 공급 제약으로 인해서 가격 강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내용이 이슈가 있었고 결국에는 이게 오늘 마이크론이랑 샌디스크까지 올리는 하루가 됐었는데 결국에는 뭐 샌디스크랑 마이크론은 너무 많이 오르고 이제 네. 이야기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이야기 말고 그 JP 모건이랑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제 결국에도 좀 다르게 봤던 거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장비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장비주도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어플라이어 머티리얼즈라든지 아니면은 또 뭐 KLA 아니면 뭐 램리서치 같은 회사들이 원래 밸류가 이제 평균으로 22배 정도 되는데 지금은 38배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부담이 있긴 하지만 하반기랑 내년에도 이제 좋을 거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해줬고 JP모건에서는 이제 종목 선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금 다른 거는 이제 AI 인프라 지출 확대로 이제 직접적인 수혜를 잇는 기업들과 또 아날로그 반도체 중에서 이제 재고 조정이 마무리되는 기업들에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최선호주로는 이제 마벨 테크놀로지나 아날로그 디바이스 그리고 시놉시스 또 중소형주 중에서는 이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아스테라 랩스까지 이제 네. 꼽아서 이제 좋은 흐름을 보여줄 거라고 이제 예상을 했습니다. 네. 결국에 반도체 섹터가 전반적으로 다 잘 가줄 수는 있겠지만 그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중요할 듯합니다.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날로그 반도체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장비주를 좀 강조한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올해 미국 중간 선거가 예정돼 있는데 중간 선거가 있는 해에는 항상 그런 얘기들이 뒤따르죠. 증시가 좀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정책 방향성이 좀 많이 뒤바뀌는 그쵸. 만큼 이런 증시 조정이 좀 불가피하다라는 얘기들인데 이게 매수 기회로 삼으면 좋을까요?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만약에 먼저 결론으로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분명한 매수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아직 이제 연초이기 때문에 사실 올해 이제 11월에 있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중간선거가 있었던 해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제가 좀 찾아보니까 22년에 나왔던 이 베어드 웨스라는 레포트가 있더라고요. 네. 이게 중간선거 해에 S&P 500의 최대 낙폭이 약 19%로 일반적인 해보다 훨씬 더 낙폭이 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선거에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10% 이상의 의미 있는 조정이 꼭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제 중간선거 이후에 12개월 동안은 S&P 500이 하락한 적이 1946년 이후로는 없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그냥 조정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정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조정이 온 이후에 이제 중간선거 저점 기준으로 평균 상승률이 32% 정도로 매우 높았다고 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선거의 뭐 불확실성 때문에 뭐 조정이 크게 나온다고 해도 약간 여기서 두려워할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거를 매수 기회로 삼아서 오히려 이제 그 이후 1년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사실 뭐 이렇게 과거의 평균으로만 인해서 뭐 미국 주식이 좋을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실제로 이제 미국 주식의 이 체력 자체가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 애틀란타 연은에서 추정하고 있는 GDP가 GDP 성장률이 연율 5%까지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단순히 전망이 아니라 실제로 나와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게 정말 유지가 된다고 하면 25년 4분기 성장률이 4분기까지 했을 때 연율 5%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건데요. 결국에는 이제 미국 시장 자체가 고성장하고 있는 데다가 뭐 금리나 기대도 있고 또 아무래도 통화 신뢰 갖춘 국가는 현재 미국이 유일무이하기 때문에 글로벌 자금이 어쨌든 미국으로 쏠리는 게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고 있고 네, 이러한 내용에서는 이제 조정이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또 트럼프 대통령이 간밤에 그런 얘기를 남겼죠. 증시가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최소 2배는 더 오르게 될 것이다. 다우지수도 조만간 5만 선을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밝힌 만큼
증시 투자 심리가 앞으로도 더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기업 이슈들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제 내일 장 마감 이후에는 인텔이 또 실적을 발표하죠. 투자자들의 관심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인텔의 실적 관전 포인트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인텔 진짜 정말 많이 주가가 좋아지고 네. 있는 흐름인데 사실 인텔은 이번 실적에서는 아무래도 숫자를 당장 보여주는 것보다는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을 할 것 같고요. 지금 뭐 단기적인 실적보다 주가가 오르는 것 자체가 이제 파운드리 산업을 중심으로 한 중장기 변화의 가능성에 이제 반응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는데 미국 정부의 이제 반도체 자립 정책과 또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TSMC에서 의존도를 이제 좀 축소하고자 하는 흐름 속에서 인텔이 이제 미국 내 대한 파운드리라는 상징적인 위치에 지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조금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PC 부분에서의 수요 회복은 아직 더딘 상태이고 또 AI 부분에서도 이제 뭐 엔비디아만큼 이제 명확한 성과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번 실적에서는 결국에는 숫자보다는 매출이나 이익의 숫자 자체보다는 이 파운드리 사업에 대해서 진척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또 AI 관련한 로드맵에 대해서 어떠하게 이제 내는지 또 가이던스나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충족이 된다고 하면 시장에서 이제 인텔 주가가 정말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뭐 샌디스크나 뭐 마이크론 같이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인텔이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는 이제 인텔의 실적 발표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인텔 관련 실적은 저희가 내일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자세하게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주로는 GE 에어로스페이스를 들고 와주셨는데 네.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오늘 이제 실적 발표할 종목들 두 개를 이제 꼽은 건데요. 네. GE 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늘 장 개장하기 전에 이제 발표를 하는데 그러니까 오늘 밤에 발표. 네, 맞습니다. 오늘 밤에 이제 발표 예정이고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글로벌 여행 수요가 정말 뛰어난 상황인데 여기서 또 이제 보잉이 지금 비행기를 만드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문짝 이탈 사고 이후에 이제 네. 미 항공청에서 강한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또 여기에 이제 생산 대수 제한이랑 노조 파업까지 엮이면서 항공기 인도가 이제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결국에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GE 에어로스페이스라고 보고 있는데 GE가 이제 단순히 뭐 엔진만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엔진이 운항되는 동안 이제 정비나 유지 보수에서 정기적으로 매출이 이제 반복적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올해 GE 이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실적에서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은 결국에는 이제 신규 항공기 인도 숫자보다는 항공이나 이제 방산 사이클 속에서 마진이 얼마나 개선이 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 또 지금 이렇게 글로벌 여행 수요나 이제 미국 내 여행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여행 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가이던스를 내는지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인텔과 GE 에어로스페이스 내일 실적을 발표하는 만큼 조금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지금까지 도움을 쓰의 하나증권의 이성원 PB와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